자, 회계에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도 자산이지만 명백한 배타적 권리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대표적인 권리 계정은 사실은 미수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미수관리비죠. 업무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달 반복적으로 미수관리비를 계상하고 관리비가 입금되면 미수관리비를 감소시키는 업무를 하는데요. 자, 공동주택 회계의 출발은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그죠?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 자, 공동주택만의 회계 처리입니다. 말하자면 입주초 최초의 공동주택 최초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죠? 자,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이에요. 관리비 예치금. 자, 부채죠. 자, 관리비 예치금의 계산이에요. 자, 관리비 예치금, 부채 증가입니다. 그럼 이 차변은 자, 권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은 미수관리비 예치금이에요. 자, 봐요. 자, 이 분계는 자, 관리 주체 말하자면 회계 담당자가 하는 분계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파트 공동주택 최초의 회계 처리 최초의 저 분계는 우리를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하는 분계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우리는 모든 업무를 다 전산으로 업무를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의 분계는 우리 아파트의 입주 아파트 우리 아파트의 자, 회계 프로그램을 세팅해주는 그죠? 그분 일명 전산회사의 그죠? 전산회사의 담당자가 우리 아파트의 업무 환경을 세팅을 해주면서 우리 아파트가 입주자로부터 소유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관리비 예치금을 계상해주는 회계 처리해주는 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전 세대에 받을 관리비 예치금이 5천만 원이면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먼저 권리를 계상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면, 그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정리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관리비 예치금 부채거든요. 자, 아파트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죠. 관리비 예치금 부채입니다. 말하자면 차입금, 빌리는 돈이에요. 차입금이란 말이에요. 맞죠? 회계 주체가 기업이 갚아야 될, 그죠? 기업의 말하자면 채권자의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기업에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면 차입금이에요. 봐요. 돈을 빌릴 거거든요. 근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이게 차입금인데 미수 차입금이란 말이죠. 자산, 미수, 권리. 그죠? 아파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예요. 회계라는 게 기록이라서 자, 기본적으로 기록은 기업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업무 환경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는 것인데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업무 환경의 특징적 회계 처리, 아파트만의 회계 처리인 거죠. 그래서 봐요. 무조건이에요. 미수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이 최초 회계 처리예요. 자, 우리 아파트가 관리사무소가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관리비 예치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 권리로 잡아주는 미수관리비 예치금 권리로 잡아주는 그죠?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거죠. 아파트만의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되면 미수관리비 예치금 권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권리를 줄이는 거죠.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봐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결국은 이제 뭐냐면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액에서 입금된 돈을 뺏는 잔액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일 것이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은 아직 관리사무소가 소유주로부터 덜 받은 관리비 예치금인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입주아파트 회계 처리를 보신다면, 자, 봐요. 통장의 회계 처리라면 기본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모양대로, 통장의 입출금 모양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만, 그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는 입장에서, 아니면 담당자인 나도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불필요하게 실제로 통장을 뭐, 그죠? 실제로 통장의 실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통장 회계 처리만으로 정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통장과 기록은 통장 모양이어야 된다. 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자 관리비 예치금 입금되었는데 차변의 이 통장 계정이 통장이라면 통장 모양대로 회계 처리를 하시라. 그죠? 자 이렇게 입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자 1동 101호에서 입금했고 1동 102호에서 입금했고 1동 103호에서 입금했다. 이렇게 회계처리 통장 모양대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될 것이고,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정리 감소 역시 자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하시는 것이, 그죠? 우리가 정보를 자 훨씬 더 정보를 훨씬 단순하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렇죠? 일 것 같고,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봐요. 입주아파트의 경우에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고 나면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의 잔액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수관리비 예치금 이 계정은 말하자면 입주 아파트라면, 분양 아파트라면 그 위에 이 계정이 이제 나타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관리비 예치금이란 이 계정은, 그죠? 입주 초에 계상되었다가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빚을 내잖아, 그죠? 자, 빚을 내요. 내가 빚을 내요. 아니면 기업이 빚을 내요. 그러면 빚을 내면 차입금 5천만 원 빚을 낸단 말이죠. 그럼 최초에 그 돈은 통장에 있을 것이지만, 맞죠? 통장의 돈은 쓰여지죠. 맞죠? 근데 그 빚은 어때요? 내가 그 빚을 갚지 않는 이상 계속 있는 거죠. 마찬가지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입니다. 이 관리비 예치금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계상한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장의 돈은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비 예치금이 5천만 원 있다고 해서 이 돈이 통장에 5천만 원으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관리비 예치금은 있는 거예요. 부채를 말해서 정리할 때까지, 갚을 때까지. 아파트라면 이 갚는 시기는 아파트가 없어질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말해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초에 몇 달간 있다가 입주가 분양이 다 되고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다 받으면 없어지는 계정이고, 그리고 우리 법은, 그죠?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사무소가 소유주 변동이 있을 때 반환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반환할 때 이것저것 덜 내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받을 게 있으면 차감하고 정산하고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업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비 예치금을, 그죠? 말해서 소유주 변동이 있을 때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사무소가 직접 이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관리사무소가 줘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계정 자체는 관리비 예치금이나 미수관리비 예치금이나 이런 계정을 쓰지 않고 임시 계정 등을 써서 이제 어차피 그죠? 주면 받아야 될 거니까, 받을 거니까, 그죠?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공동주택에서 소유주가 부담하는 돈은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근데 관리비 예치금은 집을 팔게 되면 소유주의 변동이 있으면 찾아가는 돈이고,
장기수선 중단금은 그냥 소유함으로써 부담하는 돈이죠. 그래서 장기수선 중단금의 경우에 자, 사용자, 그죠? 세입자가 관리비 고의서를 포함해서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 중단금을 부과하고, 세입자가 관리비 고의서에 포함된 장기수선 중단금을 그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이사를 하게 되면 전출하게 되는 경우에 그죠? 공동주택의 소유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리사무소의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돈은 장기수선 중단금과 관리비 예치금인데, 장기수선 중단금은 이사가면 없어지는 돈이고, 그죠? 집을 팔면 없어지는 돈이고, 자, 관리비 예치금은 집을 팔 때 찾아가는 돈, 말하자면 집을 사는 사람한테 그죠? 찾아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받아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업무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이 원체 업무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이 중개해서 소유주 변동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서로 이제 그죠? 주고받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초에 그지 계상시켰다가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면 없어지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회계처리 되어지지 않는 계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 입주 아파트, 분양 아파트는 소유주의 변동이 있으면 그죠? 소유주끼리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부동산이 중개해서 그지 관리비 예치금을 뭐 주고받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임대 아파트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임대 아파트의 계약자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때 관리비 예치금을 내거든요. 선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그죠? 관리비 예치금 성격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정을 회계에서 관리비 예치금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 자, 그럼 업무에서 봐요. 자, 임대 아파트의 경우의 그죠? 계약자도 입주하기 전에 관리비 선수관리비 성격의 관리비를 낸다, 관리비 예치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정을 관리비 예치금 계정으로 썼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계약 해지하고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말하자면 전출하는 사람과 다시 입주하는 사람이 만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누가 정리, 중간에 그 누가 말하자면 관리사무소가 그죠? 계약을 그지? 하는 사람의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고 전출하는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사정산의 경우에 관리비 예치금의 수수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분양, 입주,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전출을 하잖아요. 전출을 하면 우리는 이 집이 1등 배1호가 전출해요. 근데 보니까 중간관리비가 그죠?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만 원. 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출 세대의 오늘까지의 관리비를 20만 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사정산 관리비는 받아야 되지만 뭐예요? 이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은 또 줘야 된단 말이지. 30만 원. 그죠?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20만 원 받아야 되고 관리비 예치금을 30만 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업무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관리비 통장에 넣어주세요. 20만 원. 그죠? 아니면 관리비 예치금 3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업무는 아니잖아요. 어때요? 관리사무소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는 어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중간관리비 예수금이 20만 원이고 줘야 될 관리비 예치금이 30만 원이면 어때요? 관리사무소는 먼저 뭐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서 10만 원을 관리자 전출 세대에 송금하겠죠. 맞죠? 회계처리는 일단 10만 원을 송금해요. 그죠? 송금. 맞죠? 관리비 예치금을 송금해야 되는데, 그죠? 30만 원 이걸 송금해야 되는데 어때요? 중간관리비 예수금 20만 원을 차감한 10만 원만 송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계정, 송금한 이 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보니까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쓰더라. 미수관리비 예치금. 그죠?
말하자면 처음에 계상한 관리비 예치금의 변동으로 회계 처리 안 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그죠? 받아는 관리비 예치금을 내주는 걸로 회계 처리 안 하고 어차피 전출을 하게 되면 다시 전입 세대에 받아야 될 거니까 그 계정 전출 세대에 준 이 관리비 예치금은 권리로 회계 처리하더라고. 미수 관리비 예치금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전입 세대는 전입하기 전에 관리비 예치금을 입금하겠죠. 그러면 이 세대의 관리비 예치금 20만 원 입금되면 뭐예요? 미수 관리비 예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미수 관리비 예치금 계정의 잔액은 뭐죠? 미자, 공시, 그죠? 공과 세대인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미수 관리비 예치금. 자, 분양 아파트라면 그죠? 입주 초에 계상하고 관리비 예치금 입금되면 없어질 계정이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계정이지만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미수 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계정이다. 그지? 자, 미수 관리비 예치금 계정의 잔액은 말하자면 비어있는 세대의 내역이다 말씀드려요.